주병진은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를 통해 3번의 맞선을 모두 마쳤고 최종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여성을 선택할지 끝까지 치열하게 고민했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규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 일단 애까지 딸린 돌싱이라 선택하지 않고 최지인과 신혜선을 고민하던 주병진은 신혜선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신혜선은 변호사다운 우아하고 지적인 미가 돋보이는 데다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까지 여러모로 센스 있는 여성이었죠. 신혜선의 나이는 1971년생으로 올해 나이 53세이고 주병진과는 13살 차이인데 워낙 주병진이 관리를 잘해서 큰 차이는 안 나 보이죠. 학교는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 MBA를 마쳤으며 경력은 헬류 벤처스 스테이 LTD 전무, 법무법인 청린 호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혜선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가서 쭉 호주에서 공부를 했고 현재는 외국계 회사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커리어 우먼으로서 경력이 굉장히 짱짱한데요. 회사 업무상 한국과 호주를 왔다 갔다 하며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데 현재 호주 시민권자이기도 한 그녀는 소개할 때부터 멋지 넌니 포스가 팍팍 느껴졌죠. 주병진 역시 회사와 사업을 여러 개 운영했던 그녀와 통하는 바가 많아 보였는데요. 결혼정보회사 성지인 대표가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이유도 삶을 진취적으로 대하는 자세 등의 인생관이 비슷할 것 같아 매칭을 했는데 실제로 데이트를 이어가는 내내 잘 맞는 모습을 보였죠. 그럼 그녀는 왜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건데 신혜선 역시 주병진과 같이 결혼에 대해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강해 결혼을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혼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오히려 주병진은 큰 매력을 느꼈는데 꽃뱀 사건 이후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주병진과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신혜선의 가치관이 딱 맞았고 여러 가지로 잘 맞는 게 보였죠. 무엇보다 신혜선의 이상형은 예전부터 주병진이었다고 하니 화면 너머로도 설렘이 전달됐고 보통 이상형과 함께 있으면 성급한 모습을 보일 법도 하지만 그녀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면서도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신중함이 느껴졌는데요. 주병진 역시 첫 번째 맞선 때보다 편안한 분위기로 뭔가 잘 되어갈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주병진은 동안 외모에 놀랐던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김규리에게는 어떤 숨겨진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최근 방송에서 30대의 동안 외모를 지닌 50대 여성 김규리 씨가 주병진의 세 번째 맞선녀로 출연을 했는데 방송이 나간 직후 김규리 씨에 대한 정보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성지인과 그의 결혼정보회사인 모두의 지인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해당 댓글을 살펴보면 성지인이란 대표, 결혼정보회사 하지 마세요.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는 비난을 비롯해 결혼정보회사 이 정도 실력이면 망하는 게 정답이라는 글들이 수천 개가 게재된 상황이죠. 그리고 얼마 전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로 나왔던 성지인 씨가 방심위에서 중징계인 주의를 받았는데요. 성지인 대표는 방송에서 키 167cm 연봉 4천 이하 탈모 남은 결혼정보회사 가입이 불가하다는 막말을 내뱉고 탈모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들을 희화화하다가 방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방송 중 살찐 사람을 북쪽 위원장 닮은 꼴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성지인 씨는 맞선녀 매칭을 위해 주병진 씨와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고 성지인과 마주 앉은 주병진은 갑자기 두리번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경찰서 맞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지인 씨가 주병진 씨의 민감한 정보를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게 캐내고 있었기 때문인데 자막에는 민감한 자산 부분이라며 포장되었지만 실제 작성표에는 유동자산, 부동자산 소유 여부, 혼인 시 경제적 지원 가능성, 부모님의 직업과 자산 규모 등 주병진의 재산 상태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있었죠. 성지인 씨는 마치 형사처럼 질문을 퍼부었고 주병진 씨는 그야말로 범죄 용의자가 된 기분을 느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성지인 대표는 모든 결혼정보회사 대표 중 내가 얼굴도 제일 예쁘고 일도 예쁘게 잘한다 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자신이 제대로 세워보진 않았지만 성혼 커플이 300에서 400 커플 된다고 하고 그중 이혼 커플은 본인이 아는 것만 한 쌍이라고 했는데 성지인 대표가 창업을 한 게 20년도인데 빠르게 이혼하셨네요. 성혼 사례비에 대해 성 대표는 건당 최대 3,300만 원까지 받아봤다. 현재 5,500만 원이 예약된 상황이라고 자랑을 하며 이번 달만 해도 10쌍을 성혼시켰는데 이에 따라 달성한 성혼 사례비가 1억이며 다음 달 목표는 2억이라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주병진 씨와 상담 과정에서도 성지인은 주병진에게 결혼정보회사 가입비를 자랑스레 소개했는데 저희는 기본 가입비가 200만 원부터 시작해요. 최고 금액은 3천만 원까지 가죠. 하지만 특별 케이스가 있어요. 회원님들 중에는 성혼비로 3억 원까지 주신 분도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주병진은 순간 당황했는데 특히 성혼비로 3억이라는 말을 꺼낼 때 주병진의 주머니 속을 샅샅이 털어낼 생각에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듯했죠. 물론 프로그램 제작비에서 나갈 돈일 테지만 주병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과거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겁니다. 과거 하얏트 JJ 클럽에서 여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업소녀 강민지와 얽힌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 당시 주병진은 그 일로 결국 2억 원이라는 거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했던 전적이 있었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강남 라운지 바에서 헌팅을 하는 게 가성비가 더 낫지 않을까? 주병진의 마음속 외침이 이 대목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반응은 훨씬 뜨거웠는데, 방송 이후 올라온 댓글에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비판이 넘쳐났죠. 결혼정보회사는 악질이다. 실제로 결혼이 성사되기보다 엉뚱한 사람 소개해서 횟수 차감으로 돈 벌고 결국 재계약 유도하는 시스템 아닌가?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합법적 사기꾼 집단일 뿐이다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특히 성지인 씨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불타올랐는데요. 아무리 성혼비 3억 원이 사실이라지만 너무 무례하다. 주병진 아저씨가 돈 많다고 뜯어가려는 건 꽃뱀이나 결혼정보회사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성지인 씨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했는데, 성지인 아줌마는 1984년생인가? 아니면 1985년생인가? 그런데 본인도 결혼 못한 노처녀라던데 이상형이 박보검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더라. 결혼을 못하고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주병진 씨 같은 돈 많은 남자를 통해 성혼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런데 성지인 대표에 대한 비난의 절정은 방송에서 인플루언서 김규리 씨를 주병진 씨의 세 번째 맞선녀로 소개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주병진은 동안 외모에 놀랐던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김규리에게는 어떤 숨겨진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처음 카페에서 얘기할 때는 이혼녀라고 밝히지도 않고 모든 게 석연찮은 면이 많았는데요. 세 번째 맞선녀로 나온 김규리는 30대의 동안 미모로 한눈에 주병진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의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주병진 씨가 사업을 오래 해서인지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꽃뱀에 한번 물려서인지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병진이 맞선 상대자로 한 가지 조건을 고른 것은 자녀가 없어야 한다였는데, 결혼정보회사가 사기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면서 주병진의 실망한 눈빛이 역력했는데요. 문제의 김규리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구사업 홍보 게시물을 올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누리꾼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아니 이건 뭐 결혼하러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장사하러 나온 거잖아? 주병진 아저씨가 무슨 걸어다니는 홈쇼핑 채널입니까? 결국 김규리 아줌마는 공구사업 홍보를 위해 방송에 나왔다는 의혹에 휘말렸고, 그녀를 소개한 결혼정보회사 성지인 대표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죠. 누리꾼들은 댓글에서 성지인과 김규리를 가리켜 돈에 환장한 아줌마들이라고 칭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사업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매칭 실력은 엉망진창이네요. 분위기 매칭을 못하는 걸 보면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결혼정보회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죠. 결혼정보회사는 애초에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곳이 아니라 재산 확인하고 돈 냄새 맡는 곳이었네. 남편이나 아내를 매칭해 준다고 하면서 결국 돈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만든 뒤 나중에 다툼만 생기잖아요.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니까요. 특히 남성 쪽 재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드러나며 결혼정보회사가 매칭 실패로 인한 소송 사건에 자주 연루된다는 사실도 재조명됐고, 실제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결혼 후 재산 문제가 불거지자 이혼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제 주병진 씨의 입장이 더욱 궁금해지는데, 그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리꾼들의 한탄처럼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만 보이는 게 슬픈 현실이 아닐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